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요즘 아침에 하늘을 쳐다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높고 푸른 하늘 그리고 선선한 바람.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까지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의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맘때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게 있죠. 바로 변비인데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 9월에서 11월 사이에 변비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 장운동이 느려진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 즐겁게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 보충도 잊지 마셔야겠죠. 예, 그 팁까지 네. 드리면서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오늘도 피플앤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죠.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체포된 용의자가 밝힌 살해 동기가 좀 황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윤송희 NC소프트 사장 또 NC소프트의 창업주죠. 김택진 씨의 부인인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가 지난 25일 오후에 행방이 묘연해졌었고 그 다음 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윤송희 사장의 부친은 트럼펫 동호 연주회를 하러 간다라고 오후에 나갔었다가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 즉시 부인이 계속 신고를 해서 경찰과 함께 그 다음 날 사체를 찾았거든요. 참 안타깝죠. 이후에 바로 경찰은 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용의자를 어제 저녁 이 전북에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긴급 체포. 그다음에 양평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밤새도록 살해 동기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속보에 왜 저 허 씨가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를 죽였는가, 살해했는가에 대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 용의자 같은 경우에 부동산 일을 보려고 양평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를 세우는 주차 시비로 욱하는 감정에 칼을 들고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참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윤송희 사장의 가족들이 들으면 참 저걸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 주차 시비는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게다가 저 위치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저기 또 아파트에 촘촘한 곳도 아닌데 과연 주차 시비가 어떤 주차 시비일까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이영학 계부의 자살과 성폭행 사건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학의 어머니가 또 증거인멸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나온 소식은 실은 그 이영학이 살해했던 여중생 있지 않습니까? 이 강원도 영월에서 발견됐을 때 여중생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옷가지라든가 특히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범행 도구거든요. 그걸 이제 찾아내지를 못했었는데 어제 이영학의 모친으로부터 진술을 하나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 이영학이 찾아와가지고 급하게 봉지 하나를 주면서 그거 태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영학의 어머니가 불태워버린 그 봉투 안에 이제 살해됐던 그 여중생의 옷가지하고 범행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반전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모친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 아들이 와가지고 불태워달라고 해서 그냥 태웠을 뿐이라고 진술을 하는데요. 이영학의 계부 있지 않습니까? 의붓 아버지, 그쪽 측의 가족은 이제 자살했던 글을 쓸 리 없다. 실질적으로 이영학이 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엄마도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고 불태울 때 이영학의 형도 저 증거 인멸을 도왔다라는 이제 또 진술을 하고 있어서 참 이게 또 다른 반전을 또 결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친모가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태우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도왔다면 이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증거인멸, 증거은닉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이영학의 어머니를 처벌할 수 있을까? 또 그 이영학의 형도 도왔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 이제 제10장 155조를 보면 이 친족이나 뭐 가까운 동거인 경우에는 해당 범인에 관련한 위증과 이 증거인멸에 대한 죄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저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아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네네. 네.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숨기고 싶은 그런 게 뭐 인간 본성 아니겠나는 그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네. 형법 155조 조항이 있는 건데 또 이걸 보면 참 그 여중생의 살해된 여중생의 가족들, 유가족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가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살됐던 끔찍한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어제 검찰에서 내놓은 결론 자체가 또 충격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찰 수사, 그다음 검찰 수사로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검찰 측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송선미 씨의 남편은 청부 살인 살해한 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좀 보면 일단 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럼 네. 청부 살인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예. 바로 송선미 씨 남편의 이종 사촌 광모 씨였습니다. 이제 시작은 저 조부 680억대 거의 1000억대 자산가라고 예. 하죠. 친손자 곽 씨가 있고 외손자 고 씨가 있는데 외손자가 바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입니다. 근데 저 친손자 곽 씨, 지금 이제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저 친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좀 더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서류도 꾸미면서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을 이제 송선미 씨 남편이 파악을 해서 알게 된 거죠. 예,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 곽 씨가 이종 사촌이 이 고용을 해서 네. 바로 송선미 씨의 남편을 이제 살인을 했다. 그런 사건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또 검찰이 곽 씨가 사주를 했다고 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청부 살인을 했던 그 20대 후반의 젊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의자. 네. 뭐 살인하고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침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20억을 주겠다. 필리핀에 가서 살아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고 네. 이 곽 씨 같은 경우에 이종 사촌 인터넷 검색어를 봤더니 우발적 살인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뭐 더 증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내려진 한 판결 때문에 논란이 참 많은데요. 네. 10여 년간 불륜을 저지른 내연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인데 네. 이 얘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이 소송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부인과 내 10년이 넘게 내연 관계, 불륜 관계를 저질렀던 내연남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됐었는데요. 사건 내용은 무려 10년 동안 자신의 부인이 또 다른 남자와 이제 불륜 관계를 저질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이 남편이 이제 그 부인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1억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3천만 원으로 이제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3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좀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너무 작다. 예. 자신의 부인과 10년이나 불륜 관계를 저질렀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자료가 어떻게 3천만 원밖에 안 되느냐. 이런 또 강력한 또 항의를 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바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식생활 교육국민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17 바른 식생활 열린 한마당 행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른 식생활 문화를 우리나라에 좀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뭐 다양한 컨텐츠,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저는 국민들에게 이 바른 식생활에 대한 어떤 문화 확산에 함께 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저기 행사장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 쪽으로도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또 체험 프로그램도 보강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이 올해가 6회째인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행사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6회째라고 하면 6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오늘 저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자, 다행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까지 이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이 빨리 커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축제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축제 컨셉이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식생활이니까 맛보고 즐긴다까지는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각 지역으로 나눴어요. 뭐 경기 네트워크,
강원 네트워크에서 각 지역마다의 바른 식생활, 또 먹거리 문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소개하게 되고요. 또 메인 행사 같은 뭐 곳에 같으면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저 식습관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극도 준비를 해놓고요. 밥상 이야기, 밥상 예절에 대한 것들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또 풀어가고 있고 네. 퀴즈 대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뭐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같은 체험 행사도 있고 가족들 전체가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으니까 예. 글쎄요, 가족 나들이는 참 제격이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바른 식생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대체 뭘까요? 아이들은 정말 바른 식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바른 식생활이 뭐냐? 일단은 먹거리가 되게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통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바른 식생활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적으로 바른 식생활이 필요하다. 즉, 뭐 이런 건강한 좋은 식단 마련이라는 것도 또 하나 이번 바른 식생활이 내놓는 그런 컨셉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식습관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바른 식생활을 완성하는 예.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배려와 감사,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 밥 먹는 속도나 습관이 평생 갑니다. 네, 이런 그렇죠. 것까지도 함께 잘해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에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중요합니다. 네네. 정말 다양한 네.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사 관계자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 국민 건강 그리고 환경 또 농업인들과 많은 생산자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런 식생활 교재 만들기 또 식생활 교육 캠페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7 바른 식생활 열린 한마당. 오늘 저녁 5시까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또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문학의 부활, 인문학을 다시 보자 뭐 이런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전국 27개 도시에서 각양각색의 인문학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인문주간. 교육부가 대학연구소의 인문학 연구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에서 230여 개의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함께 명상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이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인문주간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이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고민들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숲 해설가가 직접 남산 숲 생태를 설명하고 시민들은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자연을 느낍니다. 추상적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몸의 경험,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자는 뜻에서 체험으로서의 인문학으로 남산 둘레길 걷기를 고안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문주간의 주제는 인문학 관용과 성찰의 지평을 열다.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화되고 파편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바로 개개인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성찰하고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오늘 오전 11시 한양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27개 도시에서 체험 행사와 함께 인문 강좌와 포럼, 공감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채널A 박재입니다.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정말 바람도 솔솔 불고 네. 또 단풍도 알록달록 물들다 보니까 차 끌고 드라이브 가는 낭만 이것만한 게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좋죠. 그러다 보니까 네. 차 구매를 결정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여름에는 짧은 셔츠를 입고 겨울에는 좀 두터운 점퍼를 입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동차도 계절마다 어울리는 자동차가 좀 따로 있는데요. 네. 그거를 함께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시작을 하기 전에 예.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사계절에 좀 어떤 차종이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여름에는 오픈카 시원하게 열고 그렇죠. 달리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RV 차량이 최고죠.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아. RV 차량이 남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떻게 되나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지금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있고 예. 컨버터블, 경차, 세단, RV가 있네요. 제가 컨버터블이 아까 오픈카일 테고 네. 제가 네. 얘기한 RV도 있고 네. 경차와 세단이 있는데 계절별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먼저 봄. 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봄을 한번 그어보면요. 예. 봄에는 네. 예, 역시나 경차가 경차. 제일 잘 어울립니다. 봄이 산뜻하고 오. 가벼우니까 예, 느낌은 그렇죠. 맞네요. 예, 느낌도 그렇고요. 이제 네. 봄에는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네. 마음도 가볍지만은 이제 지갑도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비가 높고 조금 기름도 적게 먹고 그다음에 네네. 또 주차장 할인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이 되는 예. 이 경차가 봄에는 가장 어울린다고. 산뜻하네요. 네, 그럼 네. 예, 봄꽃 나들이는 경차와 경차. 함께. 네. 자, 여름은요? 여름에는- 궁금합니다. 여름. 예, RV일까요? 여름에는 컨버터블일까요? RV나 예, 한번 그어볼까요? 네. 아, 오. QMC 말씀 맞췄네요. 맞습니다. 네, 여름에는 역시나 뚜껑이 없는 차, 네. 이 컨버터블 차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이 고속도로 드라이브 같은 거 나가면은 이제 뚜껑이 없는 차로 나가면 굉장히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낭만을 느끼기 예. 위해서는 이 컨버터블 차량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네. 또 요즘에는 이 에어 커튼이라 그래서 달리다 보면은 머리가 막 흐트러지잖아요. 네. 여자들의 근데 상품이죠. 그렇지 않게 네. 이제 바람으로 막아줍니다. 이 바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산뜻한 느낌으로 낭만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컨버터블도 진화했네요. 예. 네, 자, 이번에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제 예. 두 대가 남아 있습니다. 세단과 RV. 과연 가을은 뭘까요? 네, 가을을 먼저 보시면은 가을에는 네, RV 차량이 RV. 가장 아, RV 어울립니다. 가을이구나. 이제 예. 뭐 가을에는 캠핑도 많이 가시고 네.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기를 하나 구울래도 밖에서 아, 준비물이 많이 그러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짐을 실을 공간이 아주 많은 RV 차량이 가장 어울리고요. 네. 네, 겨울. 하나는 이제 세단이네요. 네, 그렇죠. 세단밖에 안 남았죠. 네. 예. 뭐 사실 세단 하면은 안락함, 포근함 이런 느낌이 네, 가장 네, 먼저 맞아요.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에는 역시 세단이 가장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절별로 선호하는 차종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황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해요. 재밌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 RV 차량이 가을에 인기가 있다라는 게 사실인지. 예. 네, 그렇죠. 이 업계에서는 네. 사실 가을 RV 차량의 가장 큰 성수기입니다. 오. 이 사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여름철 휴가가 있으니까는 뭐 RV 차 많이 팔리겠지 하시지만 사실 네. 가을이 가장 큰 성수기고요.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요, 네. 이제 전체 차량의 판매량의 RV 차량 비중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겨울에는 40% 이하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을에만 40% 그러네요. 이상이 계속 나와요. 실제로.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실제로 가을에 가장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가을에 이유가 많이 예, 궁금합니다. 뭐 이유는 다름 아닌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핑을 많이 가시는 나들이 많이 가시는 분들이 예, 많고 예. 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추석이 있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RV 차량 가을에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김현욱 하십니다. 씨도 RV 차량 아닌가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집 숟가락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자, 아무튼 네. 그러면 RV에 대해서 네. 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런데 이제 RV 차량 인기가 꽤나 요즘 무섭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인기의 포인트 3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먼저 RV 차 열풍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한번 뜯어보시면요. 예. 네. 바로 편의성입니다. 아, 편의성. 그렇구나. 이게 사실 타보신 분만 안다는 그 편의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예. 바로 RV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도 이 차대가 높아요. 예. 차대가 높다 보니까 그 RV 차량에 딱 타면 시야가 일단 넓고 맞아요. 시원합니다. 네. 시야가 시원하고 넓다 보면은 그만큼 네. 더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는 오. 장점이 있고요. RV 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세단 못 탄다 그러세요.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럴 맞습니다. 수 예, 있겠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좀 예. 편의성을 좀 준다고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편의성, 네, 바로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이 실용성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짐을 많이 실을 수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실용성이 맞아요, 맞아요. 있고요. 네, 네. 게다가 요즘에 이 RV차가 인기다 보니까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바로 차박이라는 건데요. 차박이 뭐죠? 이제 숙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차에서 잔다. 차박. 그래서 네네. 차박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예. RV 차량의 실용성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박. 예. 예. 그리고 자, 세 번째 네. 인기 비결. 마지막 뭘까요? 세 번째는요.
네, 바로 안전성. 네. 이게 뭐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이게 사실 차량이 잘 나간다 그래도 아무리 뭐 여기 지금 말짱 도로- 안정이라고 써 있는데 안전성인 거죠? 네, 안전, 안정 둘 다 네, 됩니다. 두 가지 다. 네, 둘 다 되고요. 그 요즘에 특히 RV 차량 특징이 사륜구동, 그러니까 네, 네. 바퀴 네 바퀴에 모두 이제 힘이 전달되는 사륜구동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비포장 도로나 오프로드 같은 거친 도로에도 꼭 맞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예.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RV 네. 차량은 뭘까? 좀 추천을 해주시죠. 일단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에게 네. 콕 집어서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네. 뭐 코나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디자인이 예. 굉장히 여성들에게 꼭 맞는 아주 아하.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네.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으시거나 높은 구두를 신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네. 보면 차에 내리고 타실 때 좀 불편함이 있으신데 이거는 여성분들의 좀 체형에 맞게 네. 약간 차대가 낮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좀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가 있는 게 승하차 있고요. 때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다음에 남성분들에게도 또 하나 추천을 하자면은 네. 바로 이제 스토닉 같은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기아. 왜냐하면 좀 코나보다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하. 거친 좀 이미지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가족이 좀 많고 네. 무엇보다 안전과 실용성을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은 어떤 차량이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제 아이가 많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아의 소렌토 같은 게 좀 RV 차량의 아. 강자거든요. 이게 지난 7월에 아예 페이스리프팅이라고 하죠. 네, 완전히 네, 네.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 소렌토의 뭐 어떤 수납 공간이라던가 이런 디자인이라던가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소렌토 같은 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도 정말, 차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예, 살펴봤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뻐지고 젊어져라. 네. 바로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예, 예. 뭐 저희가 여러 하나씩 가지 단어로 준비를 단어들이 있습니다. 했는데요. 오늘따라 피곤해 보인다. 심술보, 아이백, 아이백. 두꺼 비는 증후군. 예, 노안의 주범, 피부 예, 예. 노화라고 써 있는데 과연 주제가 뭘까요? 굉장히 예. 궁금하네요. 얼핏 보면 눈과 네. 관련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눈 밑 네, 지방. 맞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예. 여성분들 뭐 눈 밑 지방 주머니 이런 네. 말까지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눈 밑 지방입니다. 눈 밑 지방.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 와우. 나는 너무 이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지방을 잡아라입니다.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의 심술보, 눈 밑 지방의 모든 것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진 피부과 전문의 이경희 테라피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인 류대산 씨. 굿모닝.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거울을 볼 때 눈가나 이마주름은 신경을 썼지만 아까 그 눈 밑 지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경희 씨? 진짜로. 네,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부위죠. 아. 왜냐하면 이제 네. 네. 김현욱 씨는 괜찮으신데 나이가 예?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눈이 인상을 가장 많이 맞아요. 좌우하잖아요. 왜냐면 네네. 그 아이 컨택을 네.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눈을 많이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인상을 좌우하다 네. 보니까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알이 없네요. 안경을 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눈 밑 지방을 걱정해가지고. 약간 커버하기 위한 네, 그런 끼는 거거든요. 장치였네요. 야. 맞습니다. 이제 눈밑 지방이 있다 보면 인상이 굉장히 험하고 나빠 맞아요. 보이는 것까지 있거든요.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요. 네. 두꺼비 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어머머. 뭐냐면 야. 두꺼비 눈처럼 야. 보인다 해서 어둡고 심술궂은 인상을 보이는데요. 중장년층의 아주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축 처진 지방 주머니는 노안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는데 진짜 축 처지고 이게 두툼한 거 보니까 진짜 두꺼비 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술 맞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네네. 놀부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실제로 이게 눈밑 지방 이거에
좀 심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니 그래서 요즘에 개그맨 박명수 씨도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왔네. 아 진짜. 이 사진 막 써도 지금 안경을 쓰고 가릴 수 없는 눈밑 지방 보이시죠? 실제 나이가 이제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아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안경도 벗으시고 후 사진을 보면 자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실제 나이보다는 몇 살로 보이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긴 했습니다. 저처럼 커버하긴 했는데 측정 나이가 51세로 나왔구나. 안경을 껴도. 정말 눈빛 지방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러니까 지방 재배치를 한 다음에는 몇 살처럼 보일까요?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혹시 동안으로 보이긴 해요. 43세. 무려 8살이나 어려졌네요. 할만하네요, 이거. 진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 뭐냐면 눈 안쪽에 이제 결막을 레이저로 제거를 하고 안쪽에 불룩한 부위의 지방은 빼내고 이제 꺼진 데는 채워넣고 하면서 좀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동안으로 다시 탄생을 하네요. 뭐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효과가 좋아 보이니까. 하지만 수술은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눈밑 지방 해결법 오늘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더 주목해 주시면 아니 근데 뭐 옛말에 지폐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게 사실은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지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던 지방이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지.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탄력이 떨어지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근육도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지방을 눈밑 지방을 이렇게 지탱하는 인대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대 밑으로 이제 지방이 쭉 내려오는 거죠. 원래 있던 지방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대가 인내가 없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인대가 인내가 없어가지고 지방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바로 눈밑 지방인데요. 이게 이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중장년층에게 스트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진짜 심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확실히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인상이 사나워 보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좀 더 들어 보이고. 맞아요. 이게 원인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노화.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인대가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원인이고요. 나는 세월. 저 말씀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세월 얘기하니까 답답해가지고. 두 번째 원인은요. 이제 정맥 순환이 안 돼서 피부 아래쪽이 이렇게 퍼렇게 보이는 거 보이신 적 있죠? 눈밑 지방뿐만 아니라 약간 퍼렇게 보이면서 혈류가 저류되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눈은 항상 깜빡거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밑 지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니 눈 깜빡거리면 자연스러운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눈싸움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관리.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눈가가 점점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이 중요하고 그 조짐이 보인다면 아무래도 탄력이 많이 생기는 탱탱한 눈가로 만들어드리는 비법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특급 비법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실 추 MC에게는 약간 죄송합니다. 눈두덩이 지몸미. 아니 최혜정 MC가 뭐 워낙 미인이고 눈밑 지방이 없잖아요. 젊으니까. 근데 그런가요? 지방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좀 합성을 해봤어요. 아 정말요? 자, 이 모습이 실제 모습인데 합성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야, 진짜 심하다. 약간 다크서클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고 사람이 굉장히 확실히 좀 나이 들어 보이긴 약간 하네요. 그러니까요. 후해 보이기도 하네.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정말 충격적인데 빨리 마사지법 알려주시죠. 진짜 심각하네요. 야, 후해 보이네요. 일단 이제 얼굴을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상안, 이렇게 중안, 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안의 조건은 이 중앙면 관리만 잘해 주셔도 굉장히 나이가 이제 어려 보이고 동안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것만 있으면 그 특급 비밀이 해결되거든요. 이게 뭐죠? 빨리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이 쌀입니다. 쌀. 네.
이 쌀인데 이 쌀로 인해서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근육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근육이 늘어지는데 그 부위에 쌀과 이 테이프 이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저기 그 쌀이 테이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딱 붙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미리 붙여놨는데 이 쌀에 테이프를 붙이셔서 이제 이 3단계로 이제 눈 앞에다가 늘어지는 부위에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쌀알을 테이프에다 붙이면 이게 고정이 되니까. 네네,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일렬로 이렇게 쭉 붙인 다음에. 그래서 늘어진 부위에 이제 눈 앞머리.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안검하수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위에 바로 이렇게 눈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 이제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일반 테이프가 아니라 의료용 테이프를 네네네 이렇게 진짜 붙여주신 간단하네요. 다음에 그냥 쌀 몇 알 해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네요, 진짜. 저를 그런 붙인다고 다음에, 해가지고 눈 밑에다 붙이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아니네. 앞에부터도 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용하셔서 쌀 눈을 이제 붙여서 눈 밑에 보른 조직이 피부가 예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옆에다가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사인 귀도 있으세요, 사실. 그래서 귀에도 이제 이렇게 길게 하셔서 귓바퀴도 같이 인체의 반사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의 뷰티 팁을 가르쳐드리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요. 네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압하듯이. 네, 그러면 이제 근육과 눈 신경이 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눈 밑에도 볼 밑은 피부 조직이 연하니까 이 밑에도 근육을 살살살살 눈꼬리 끝이네요, 그죠? 네네네. 붙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살살살 이제 풀어주시면 아무래도 지압 효과가 있으니까 자극을 쌀 줘야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쌀 때문에 지압 효과가 있어서 근육이 풀려서 탄력이 생기는. 쌀은 어떤 쌀 써요? 현미쌀 아니면? 아니, 그냥 일반 쌀. 일반 쌀. 네네. 오래된 묵은 쌀. 자본주의 쌀 많으시네요. 비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천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준비한 이제 뷰티 팁 2호가 있는데 2호? 네네. 이게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요리하다가 남고 뭐 드시다 남은 거 요리도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와인, 땡큐.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천연 발효 성분이 있다 보니까 각질 정리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쌀은 지압으로 인해서 근육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 포도주를 손으로 이렇게 펴발라서 손가락으로. 네네. 이걸 얼굴에. 네네. 그래서 눈 밑에 살살살 이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야, 이게 먹는 줄 알았더니 피부에 또 양보를 하네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각질 정리가 되다 보니까 피부가 연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효소체이기 때문에 각질이 유연해지면서 피부 탄력도 생기고 주름 개선도 된다는 점. 이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눈가가 예민하시던가 좀 따가우신 분들은 이렇게 세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세안을 하시던가 이렇게 물티슈나 퍼프를 이용해서 닦아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3호. 제가 이제 준비한 게 또 있어요? 세 번째. 많이 뭐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우리가 메이크업 제품 많이 이런 브러쉬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여성분도 다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메이크업으로 쓰시다 남은 거 말고 그냥 하나로 구입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이 메이크업 브러쉬에 화장품이 같이 마사지 크림이 겸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용하셔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제 화장품 아이케어를 크림을 이제 발라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다음에 눈두덩이. 그다음에 눈 밑. 이렇게 이제 펴발라 주시는 거죠. 아이크림을 네네. 어떻게 바르는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눈은 이제 아이백이 늘어지는 게 아까 근력 감소, 그다음에 지방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붓기도 있거든요, 눈에. 그러다 보니까 눈 붓기를 제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눈두덩이 부으면. 맞아요. 외국에서는 이 브러쉬 마사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림프순환 마사지인데 눈의 림프는 아무래도 눈 앞, 눈두덩이는 눈 앞으로 오시고요. 방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눈두덩이는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모아준 다음에 여기서 다 밖으로. 밖으로 해서 지금 세 번 보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눈썹 쪽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바깥쪽 꼬리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수도는 림프절은 큰 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목 밑으로 보내주신다, 보내주신다, 보내주신다 생각하신 다음에 이렇게 눈의 관리, 눈의 붓기를 빼주면 바깥으로 빼낸다는 생각. 그래서 눈의 붓기도 제거되시면서 아이백이 늘어진 부위에 탄력이 생기는 원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미리 이렇게 예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요. 예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질 급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생긴 제가 분들. 대표 주자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명수형 보니까 재배치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의할 점도 있겠죠? 그렇죠.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는 계속 듭니다. 오늘, 내일 다 계속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네,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탱탱한 눈가를 위해 이것만은 제발. 제발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뭐죠? 근육 운동인데요. 운동하는 건데? 급격한 다이어트. 그렇죠. 피부의 이제 적이죠. 이게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네. 피부가 굉장히 탄력도가 떨어집니다. 노화되는 거죠. 탄력도가 떨어지면 아이백이 생길 가능성, 눈밑 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아지기 때문에 예. 급격한 다이어트는 네. 지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라면 아니에요? 라면이죠. 밤에 먹는 라면 야식인가? 부기를 이렇게 아무래도 했을까. 굶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부기 자체도 네. 눈밑 지방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그냥 탱탱 붓는데 눈 밑까지 이렇게 네.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림프 순환을 방해하는 야식은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아까 브러쉬로 그러니까요. 마사지하는 그림인데 이제 젊은 않아요, 여성분들 이게. 그렇죠. 네네. 눈가 메이크업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네. 이제 눈가가 피부 중에 제일 얇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극이 가해지고 또 예.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예. 걸 박박 지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눈가는 살살. 지우는 게 중요하니까 예. 빡빡 문지르는 경우 저도 메이크업 끝난 다음에 맞아, 엄청 그다음에 세게 분장 끝난 다음에 남성분들은 방송 끝나면 막 저도 이게 박박 지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눈가 돼요. 전용으로요. 살살 지우셔야지 예. 눈가의 탄력이 예. 덜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 네, 마지막은 손인데요. 네, 한번 뭘까요? 보겠습니다. 손을 쓰지 이런 말아라. 습관이 있는 분들이 또 네, 있죠. 습관적으로 눈을 되게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눈 건강에도 좋지가 않지만 네. 눈가 피부에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는 뭐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네. 이런 근본적인 질환을 치료해야지 이제 계속 비비다 보면 네네. 피부에 눈밑 지방도 심해질 수밖에 없는 예. 탄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내 얼굴은 어느 정도나 탱탱한가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 얼굴 탄력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기 병원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예. 방법이 있는데 네. 집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오. 근데 그거는 이제 준비가 딱 하나가 필요한데 네. 내 얼굴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거울을 하나 거울만 준비하시면 있으면 돼요? 되거든요. 거울. 네네.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네. 정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네. 이렇게 보시면 비춰주면. 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의 얼굴 탄력도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거울을 바닥면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네, 고개를 숙여. 네, 고개를 자연스럽게. 네, 대신 자연스럽게 숙이셔야 돼요. 왜냐면 네. 입에 힘을 준다던가 그러면 안 네. 되고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이게 편안하게. 10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고 중력이 좀 늘어지니까 네네. 이게 그리고 숙이면. 많이 늘어져 있는 부위가 나 스스로가 탄력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10년 전으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을 천장으로 위로. 맞아. 이렇게 누우면은 좀 네. 펴지니까. 네, 이렇게 되신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 이게 바로 나의 10년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예. 이제 고개 숙였을 때와 고개를 들었을 때. 네. 그래서 저도 어쨌거나 제 10년 후의 모습이 궁금해서 네. 궁금하네요.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예. 우리 작가님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지금 나오는 10년 전. 진짜 저예요. 표정이 달라졌는데? 예, 10년 전 현재 10년 후.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봤을 때와 고개를 들었을 우리는 때. 지금 정면을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예. 위로 들었을 때하고 그렇죠. 앞하고 밑으로 내렸을 때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자세히 보시면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 10년 전에 약간 귀여움을 노렸는지 입을 살짝 벌리고 계시네요. 저는 정신이 제가 10년 후에는 정신 상태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직접 자기 얼굴을 확인해 보면 네네. 내 얼굴이 어느 정도고
10년에 어떻게 갈까? 이걸 통해서 나도 관리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세안 마사지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안을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세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시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면 무엇보다 좋지만 사실 꾸준히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스킨 로션 바르는 방법으로도 피부 전체적인 탄력이 생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각질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각질 정리는 세안이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각질 정리가 가장 피부가 두꺼운 곳이 눈가나 이런 데는 가장 예민하다고 보시면 네. 되고 T존 부위에 집에 있고 갖고 계시는 각질 정리제를 T존 부위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볼 빼고 턱 이 두 군데가 각질 정리제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안을 할 때 클렌징이나 폼 클렌징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하실 때 동그라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네, 그래서 롤링. 그래서 우리가 모공 세안법 같은 게 있잖아요. 봤을 때. 그래서 좀 얼굴들 솜털 한번 해봐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동글동글. 그래서 그렇게. 눈도 동그라미고 입 주변 또 동그라미. 그다음에 콧망울. 그래서 여기에 가장 노폐물이 많이 끼거든요. 코끝.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처럼 세안하실 때 볼 전체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볼이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시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을 뺀 다음에 손가락으로 동글동글. 그다음에 원 그리듯이. 원 그리듯이. 그냥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살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해라. 네, 원을 그리듯이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롤링. 둥글게. 네네, 둥글게 그렇게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좋은 화장품 스킨 로션 또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킨 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굉장히 탄력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솜에 이제 퍼프 일단 스킨을 이제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솜에 듬뿍 뭐 귀찮으실 때는 요즘 미스트도 많이 나오고 손바닥으로도 바르시는데 맞아요. 이 솜에 바르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고 위로. 위로. 예, 이마는 위로. 그다음에 볼은 옆으로 다 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다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래가 아니라 위로. 네, 그래서 피부결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로션을 또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로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다 두드려 바른 다음에 1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뭐죠? 네, 그래서 1은 뭐냐면 일단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두드려주기. 두드리기. 롤링. 예, 롤링한 다음에 두드리는데 왜냐하면 손바닥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덥석 바르시면은 이 손바닥에 화장품이 다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롤링 하시고 마지막 1은 피아노 건반 두드리듯이. 위로. 계속 이렇게. 1분간 두드리고 1분간 감싸고 1분간 두드리기. 네네. 그래서 1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뭐 출근 전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세안은 이렇게 해라. 팁을 간단하게 주신다면? 네,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팁 주셨는데요. 우리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운 그 탄력 유지법 잘 실천을 해서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꿀팁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영양소를 고루 담고 있는 완전 식품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유. 뼈가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맛있고 신선한 우유를 얻기 위해선 건강한 젖소가 있어야 할 터. 대한민국 최고의 젖소는 과연 어떤 젖소일까요? 지금 굿모닝에서 공개합니다. 지난주 경기도 안성에서 조금 특별한 미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름 아닌 젖소 미인대회.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는 200여 마리의 젖소들이 최고의 미인이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우리 집에 좋은 수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기 와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 거 이제 노하우도 배워가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워가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젖소 미인 대회의 정식 명칭은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흰색과 검은색의 얼룩무늬 젖소를 홀스타인 품종이라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젖소를 뽑는 대회라네요. 우유를 많이 짤 수 있는 우수한 체형을 갖췄느냐가 심사 기준. 낙농인들이 그동안 젖소에게 공들인 노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라는데 평소에
등록 심사 검증을 통해서 이 개량 사업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결과를 오늘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수상하시고 참여하신 농가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한 농민들의 정성이 대단했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에이비 오일, LNA 침장, 꽃단장을 위한 갖가지 도구가 총동원됐는데요. 스타일을 살려주기 위해 터치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장하는 사람들 축제니까 또 1등을 하면 다른 목장에서 보는 목장 인지도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저마다 한껏 멋을 내고 대회를 준비하는 미인소들. 소 스타일의 완성은 꼬리에 있다. 미스코리아들의 사자머리를 응용해 꼬리털에 가발을 씌우고 최대한 부풀려 멋을 내기도 하는데요. 와우, 정말 정성이 대단하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못지않은 백스테이지 현장. 근데 꼬리에 비닐은 왜 씌운 거죠? 지금 똥 싸는 똥 묻지 말라고요. 중요한 거는 소가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먹으니까 일단은 3일 전에 왔어요. 그런데도 스트레스 받아요. 한번 해보려고 욕심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드디어 낙농가 최대 축제 대망의 젖소 미인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젖소가 챔피언이 될까요?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눈빛, 그 어떤 젖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먼저 체급별로 우수한 소를 뽑았는데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주인과 함께 서 있는 젖소 최우수상을 수상. 너무 기쁘고요.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력 많이 했으니까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젖소 미인대회. 참가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광입니다. 주니어 챔피언은 405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외모는 물론 우유 생산 능력, 건강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젖소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젖소의 계량의 수준이 세계에서 제3위로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런 품평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계량의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여왕으로 선발되면 우수한 젖소로 인정받게 된과 동시에 혈통까지 보존하게 되는데요. 젖소 개량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며 낙농가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답니다. 드디어 오늘 젖소 미인대회 진이 탄생하는 순간 특히 전국 오늘 대망의 그랜드 챔피언 1604번 212대 1 치열한 경쟁 끝에 탄생한 챔피언 젖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소예요. 보시다시피 칠산에도 전혀 문제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우유를 잘 생산할 수 있고 우유를 많이 생산하면서도 오랫동안 살아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회가 끝나고 명예의 전당에 올릴 기념사진 촬영 시간. 가문의 영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나 좋은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큰 대가가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젖소를 키우기 위한 낙농가의 노력을 볼 수 있었던 현장. 내년엔 얼마나 예쁜 젖소가 진으로 뽑힐지 기대됩니다. 요즘에 중식하면은 우리가 뭐 짜장면, 짬뽕 이렇게 대표 메뉴를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아주 특별한 메뉴가 사랑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뭔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이 관광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경기가 좀 크게 위축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전 세계로 위상을 펼치고 있는 한류의 새로운 주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시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그런데 K-팝의 명성에 버금가는 새로운 한류 바람이 불고 있으니 동남아시아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저한테 자부심이고 앞으로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농식품들. 한류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는 우리 토종 농식품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있죠.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과일, 배입니다.
시원하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 나주배는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한데요. 왔다, 이 배 좋다, 실하다. 이 배 한번. 오이고 크다, 이거 좀 받아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일조량과 기후가 맞아요. 아삭거린 맛도 더 나고 당도도 더 높고. 특유의 아삭하고 달콤한 맛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주배.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덴마크 왕실이 나주배의 맛에 흠뻑 빠질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 있는 과일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예. 일본, 대만, 하와이, 미국 안 간 데가 없어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토종 농산물. 그 인기 비결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식품 가공품이 현지 도착했을 때 기타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타국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원료 상태라든지 또 가공한 거에서 더 좋고 맛이 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소비자를 사로잡은 방법 첫 번째. 우수한 품질의 배를 선별하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겁니다. 꼭지를 바짝 제거해 서로 부딪혀 과실이 상하는 걸 방지해주고요. 상처난 배는 무조건 탈락. 표면의 이물질은 일일이 제거합니다. 선별이 잘못되고 나면은 가서 배를 갖다가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선별이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작은 흠집이라도 난 배는 서서히 곪거나 썩게 되는데요. 장기 저장을 할 경우 다른 배들까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를 사로잡은 방법 두 번째. 각 나라에서 원하는 크기별로 나눠 포장하는 건데요. 현지 소비 문화에 맞게 포장한 후 저온 보관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7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7.9%나 증가했는데요. 사드 여파, 보호무역 기조 등의 악조건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4일 거대 신흥시장 20여 개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한국 농식품 수출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까지 하고 있지만은 생산부터 가공해서 수출까지 한다고 하면 저한테는 더할 나름 없이 좋은 것이죠. 신흥시장 위주로 해갖고 바이어들 많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런 게 계속 있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100여 명을 초청해 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엄밀하게 품평회를 마친 후 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It isn't spicy, so it's just bland. So I think it should be little more spicy and little more smell. Actually, I heard Korean ginseng is the best in the world. So compared to Chinese. И когда я пью, прям у меня чувство, как будто я эту грушу сейчас ем, жую. 여기 현지인이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상대한다고 바이어라든지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직접 이야기도 하고 자기네들 의견을 표출해 주니까 뭘 우리가 고쳐야 될지 수정해야 될지 그런 게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안정적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은 필수. 새로운 수출 판로를 열기 위해 관련 업체들은 끊임없이 노력 중인데요. 해외 바이어들과 1:1 매칭 상담으로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식품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달리 한류와 연계시켜가지고 굉장히 지금 붐업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정말 품질 관리도 잘하고 우수한 걸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신규 시장의 바이어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우수한 상품들을 직접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수출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위풍당당 세계에 우리의 농식품을 알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에다가 로고를 몇 가지 준비해서 샘플을 제출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고요. 일단 샘플을 저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이제 첫 단추는 잘 끼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에 좀 더 이제 바이어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메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큰하고 담백한 국물이 끝내준다는 중국 음식 마라탕. 촘촘한 겹이 책처럼 펼쳐지는 중국식 꽈배기 드셔보셨나요? 요즘 좀 잘 나간다는 중국 음식 마라탕과 중국식 꽈배기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양꼬치 거리. 요즘 이곳에서 이 음식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사람들 발길 따라 들어가 보니 어머머 세상에, 초저녁부터 가게는 이미 만석. 손님들 너도 나도 먹고 있는 음식은 바로 마라탕. 마라탕은 중국의 전통 음식인데요. 중국에서 인기도 많고요. 한국에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인기 너무 많아요. 매운 음식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마라탕. 덕분에 매장은 항상 손님들로 넘쳐난다는데. 한 평일에는 100명 이상이에요. 주말에는 200명이에요. 200명? 네, 200명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이 많아요? 중국 사람이 많아요? 반반씩 와요. 반반씩이요? 네, 네. 마라탕의 매력이라면 뭐니 해도 먹고 싶은 재료를 직접 골라 먹는 재미. 이것저것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 담으면 나만의 마라탕 레시피 완성. 되게 많이 고르셨네요. 아, 네, 많이 이 채소라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이거 소개받고 왔어요. 네, 여기 유명하다고 그래서. 재료 선택이 끝나면 그 즉시 조리 시작. 24시간 푹 끓인 육수에 신선한 재료 몸을 풀고 식감이 살아나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데쳐내는데요. 매콤, 담백, 고소한 각종 소스로 맛을 낸 국물. 그 위로 쏟아지는 와우,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맛의 집합체.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인데 되게 신기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음식 고르는 것도 그렇고 신세계네요. 말 그대로 신세계가 따로 없는 얼큰한 국물에 푸짐하고 든든한 양은 기본 중에 기본. 맛이면 맛, 비주얼이면 비주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 음식. 한번 맛보는 것만으로도 푹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처음에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번째 왔거든요. 네, 굉장히 땡기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중국 음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 국내에서 보면 중국 음식점도 점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 신선한 재료로 그리고 깔끔한 매운 맛으로요. 사람들 인기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가 개방되는 만큼 점점 다양해지는 음식들. 또 다른 음식을 맛보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국적인 음식이 많기로 유명한 이곳에서도 엄지손가락 모아 추천하는 음식은 따로 있다는데요. 혹시 꽈배기 맛 보셨어요? 꽈배기? 네, 꽈배기 진짜 맛있어요. 꽈배기는 한국에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크기도 다르고 층층이 되어 있어요. 아니, 대체 어떤 꽈배기이길래 이렇게 소문이 자자한지 직접 찾아가 보니 두툼한 꽈배기와 줄을 선 손님이 눈에 띄는데요. 꽈배기는 천청 꽈배기요. 천청만화라고 중국말이에요. 천청만화면 그냥 길이가 너무 많아요. 한 1000개 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꽈배기 하나가 무려 1000겹이나 된다는 중국식 꽈배기. 그 겹의 비밀은 바로 반죽에 있었는데요. 꽈배기 반죽을 여러 겹으로 겹치고 또 겹쳐서 한 겹 한 겹을 마치 종이장처럼 얇게 만드는 것. 한 겹을 뜯어 종이와 비교해보니 와, 진짜 얇긴 얇네요. 뭐라고 할까, 이래 갈피갈피 일어나는 게 아주 맛있어요. 엄마가 사서 먹은 것보다 더 바삭하고 맛있어요. 아이 어른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중국식 꽈배기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유명한 간식이라고. 옛날에 우리 아기 때요. 이제 아버지가 간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먹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지금 한국 와서 지금 생각나서 그래 한번 만들었어요. 손님들 많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맛이 있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 아시죠? 이번 주말 이국적인 음식으로 맛의 신세계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굿모닝 네트워크는 다이나믹한 도시 부산으로 떠나봅니다. 자, 먼저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죠. 부산 국제영화제가 떠오르는데요. 많은 영화인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죠. 네, 영화제 폐막의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또 하나의 축제가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바로 아시아 최대 한류 축제인 부산 먼 아시아 페스티벌. 네, 잭스키스부터 김종국, 백지영 등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한자리에 총집결.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자칭 타칭 부산을 사랑하는 한류 스타들의 K-팝 공연은 22일부터 약 9일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뿐이라면 다이나믹 부산이 아니겠죠? 부산 서면에선 그간 보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 행사들이 마련됐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부터 의료, 미용에 패션까지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을 한 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 그야말로 최고의 한류 콘텐츠들이 부산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부터 뮤지컬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의 취향 저격 완료. 다이나믹 부산의 피날레라 하면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겠죠? 밤하늘을 수놓는 8만여 발의 불꽃들, 바로 부산 불꽃축제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불꽃 장관, 이거 실화냐? 공연부터 체험까지 정말 빈틈없이 꽉 채웠네요. 이럴 새가 없습니다. 다이나믹 부산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네, 10월 27일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